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내 인생은 자꾸 꼬이는 걸까? 대체 뭐가 문제지?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이유를 몰라 더 힘들죠. 그런데 그 원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5가지 위험한 심리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 심리는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당신의 삶을 조용히,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심리에 빠지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제자리 걸음이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느새 엉망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이 심리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신을 망가뜨리는 이 5가지 심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첫 번째, 왜 나만 힘들까? 라고 생각하나요? 영훈 씨는 주말에 가족들과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투덜거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짐 못 챙긴 거 있어?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먹을 거 다 준비했잖아. 당신이 하는 것만 일인가? 캠핑장에 도착해서도 영훈 씨의 불만은 이어졌습니다. 텐트를 치며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맨날 게임만 하고 아빠가 고생하는 건 모르지? 이게 다 너희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텐트가 지칠까? 그마저도 못마땅했던 영훈 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차피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잖아. 모든 걸 끝내고 나서야 영훈 씨는 캠핑 의자에 털썩 앉아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캠핑장에서 돌아오는 길,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자꾸 화내서 가만히 있었어. 아내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당신은 늘 당신 혼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순간 영훈 씨는 멍해졌습니다. 어? 내가 너무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던 건가? 사실 가족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 의식은 자신만 손해를 보고 자신만 고생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노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에 갇혀 내가 해야 할 책임도 놓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 의식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린다는 겁니다.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놓친 건 없을까? 내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해 보세요. 이 정도쯤은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했던 작은 행동들에도 고마워라는 말을 건네는 순간 억울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상황이 분명 나아질 거야. 작은 변화라도 내가 먼저 책임지고 행동하면 삶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내 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나누는 사람은 성장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문다. 우리는 모두 힘들 때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주변의 노력과 도움, 그리고
나를 위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왜 나만이라는 말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를 물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두 번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뤘나요? 민철 씨는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상사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날부터 머릿속엔 이런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일단 내일 시작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첫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준비를 좀 더 하고 시작하는 게 낫겠지? 민철 씨는 책상 정리를 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결국 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감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철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하지만 마음만 조급해졌고 결국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벼락치기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사는 실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철 씨, 이 정도로 끝낼 프로젝트는 아니었는데 많이 바빴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철 씨는 멍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시간을 낭비했던 걸까? 사실 민철 씨는 매일 조금씩 미루는 동안 스스로를 더 큰 압박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압박은 그를 마비시키고 결국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루기 심리는 처음엔 달콤한 휴식처럼 느껴집니다. 내일 하면 되지.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그렇게 쌓인 미루기는 결국 더 큰 압박감과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룰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고 스트레스에 짓눌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 했을까? 라는 후회가 반복되며 결과적으로 자신감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낙인을 찍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바꿀 수 있는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미루기 심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먼저 해야 할 일을 떠올릴 때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완벽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고 쉬운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시간을 길게 잡지 말고 딱 5분만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동력을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행동은 생각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미루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 질문은 당신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자극이 될 겁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아주 달콤하지만 뒤에는 쓴 대가를 남긴다. 우리는 누구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루는 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애씀을 작은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딱 5분만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 5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스스로를 더 믿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의 당신도 충분히 멋지고 내일의 당신은 지금보다 더 빛날 겁니다. 세 번째, 내 의견을 반박하면 나쁜 사람인가요? 영희 씨는 요즘 친구들과의 대화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끝마다 신경이 쓰이고 자꾸 마음이 상했죠. 얼마 전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요가가 정말 효과가 좋아? 나 요가 시작하고 혈압이 확 떨어졌어. 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데 민정 씨가 대꾸했습니다. 요가가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혈압은 약이 더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 씨의 기분이 푹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효과를 봤다는데 민정 씨는 왜 꼭 반박만 하지? 속으로 민정 씨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단정 지으며 대화를 서둘러 끝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운동도 물론 좋지만 혈압은 약을 같이 써야 더 효과적이지. 그때 민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맞아, 운동도 중요하지만 약도 꼭 필요할 때가 많지. 그 순간 영희 씨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민정 씨가 내 의견을 부정하려던 게 아니었구나. 민정 씨는 단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정보를 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영희 씨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니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했던 거였네. 오해가 풀리자 민정 씨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이 편향은 진실을 외면하게 하고 더 나은 선택을 막아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상대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부정적이다, 이해심이 없다며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내가 만든 편견의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그 벽이 내가 가야 할 길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아버립니다. 나를 돕고 싶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죠. 그리고 남는 건요? 혼자 갇힌 좁은 생각 속에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라는 외로운 질문뿐입니다.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혹시 내가 틀렸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 단순한 질문이 내 생각을 열어주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다음으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진실이 다르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순간 우리의 세상은 훨씬 더 넓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질 겁니다.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네 번째, 항상 나쁜 일만 먼저 떠오르진 않나요? 수진 씨는 요즘 아이들 등하원을 챙기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부모 단톡방에서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가족 운동회가 열립니다. 모두 참석 부탁드려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수진 씨의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운동회라니 애들은 잘 뛰어놀겠지만 나는 어떡하지?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쁘게 차려입고 잘 어울릴 텐데 내 모습은 초라해 보이면 어쩌지? 운동회 전날 밤 수진 씨는 애써 챙겨둔 옷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옷은 너무 촌스러운가? 다른 엄마들이 날 보고 비웃는 거 아니야?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런저런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달리기에서 꼴찌라도 하면 어쩌지? 다른 엄마들이 저 엄마는 애도 제대로 못 챙기나 봐 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운동회 당일 수진 씨는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아휴, 괜히 왔다. 아이들만 더 눈치 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딸이 환하게 웃으며 수진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달리기 2등 했어. 친구들도 우리 엄마 멋지대. 그 순간 수진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내가 멋지다고? 사실 다른 엄마들은 옷이나 외모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서로 웃으며
아이들을 응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스스로 만들어낸 부정적인 상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부정적 사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자신감과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사고는 해야 할 일도 겁내게 하고 결국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면 내 주변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그림자 속에서 헤매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진짜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상상일까?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는 연습은 당신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줍니다. 그리고 상상한 최악의 상황을 떠올린 뒤 그 다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상상한 최악의 상황이 정말 일어난다면 그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당신에게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해결책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칭찬해 보세요. 오늘도 잘 버텼어. 충분히 잘했어. 작은 칭찬 하나가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 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아진다. 부정적인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당신이 만들어낸 상상보다 훨씬 더 밝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조금 더 믿어도 괜찮아. 그 작은 다짐이 당신의 하루를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5번째, 다른 사람 말이 너무너무 신경 쓰이나요? 민수 씨는 요즘 회사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어제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민수 씨, 보고서 잘 쓰셨는데 문장이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다음엔 더 부드럽게 써봅시다. 칭찬 섞인 피드백이었지만 민수 씨는 속으로 그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 다른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팀장님은 내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점심시간에 동료들끼리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괜히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퇴근 후에도 보고서를 다시 열어보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이 정도면 팀장님이 괜찮다고 하시겠지? 그런데 아무리 수정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팀원 중 한 명이 작성한 보고서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민수 씨가 봤을 땐 문장이 훨씬 매끄럽고 완벽했죠. 그 순간 민수 씨는 다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가 봐. 내가 이 팀에 있는 게 맞나? 타인의 평가에만 의존하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잘했다고 느껴도 누군가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처럼 느껴지죠. 이 심리는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끝없는 불안감과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인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가치를 명확히 할 때 남들의 시선은 덜 중요해집니다. 또 타인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꿔보세요. 비판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진정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의 사랑을 받으려 애쓴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정작 소중한 나 자신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조금씩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배운 이 5가지 심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스스로 깨닫고 조금씩 바꿔간다면 더 행복하고 단단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